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에서는요, CJ제일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굉장히 돈을 벌기 유리한 환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을 놓치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CJ제일제당,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래 설탕 산업부터 해서 발전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식음료 제조업체예요. 햇반이나 다시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런데 이 제1제당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총 5개의 사업 분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가공식품 그리고 소재식품 쪽이에요. 전체적인 매출 비중 중에서 지금 바이오나 의약품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30% 가까이가 나오고요. 나머지 한 70%가 가공식품과 그리고 이 소재식품에서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CJ제일제당이 돈을 어떻게 버냐면요.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을 해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는 대표적인 내수주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지금 CJ제일제당이 원가는 낮추고 판매 가격은 높이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 이 음식료 가격을 올린다라는 건 이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가 하락할수록 훨씬 더 높은 마진을 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요 제품 구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식품과 소재식품 쪽에 한 73% 가까이 나와 있다고 했었는데요. 특히나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 중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가나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 좀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이 곡물가예요. 자, 실제로 이 CJ제일제당이 주요 원재료로 삼는 게 뭐냐면 대두나 소맥, 옥수수 등입니다. 이들 가격을 좀 봤을 때요. 최근에 대두 가격을 보면 9월 초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죠. 다행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옥수수 가격 역시도 올해 가뭄이 심하게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뭄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투기 자금까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옥수수 가격이 급등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다행히 지금부터 해서 다시 가격이 다운되고 있다는 건 지금 CJ제일제당뿐만 아니라 대상이라는 기업까지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CJ제일제당의 주봉 흐름들을 보면 잘 올라가다가 꺾였습니다. 2분기부터. 그 이유가 우리 아까 봤었던 곡물가 급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악재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고요. 그때 좀 비싼 값에 사들였었던 이 원재료 덕분에 오히려 원가 상승에 따른 판매가 상승이라는 효과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곡물가 하락세, 원가 상승 부담감에 대한 제품가 상승, 요거만 좀 기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곡물가가 하락을 해요. 근데 가능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걸 사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환율 동향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1,000원으로 한 10개를 사왔다면 지금은 1,000원으로 한 15개 정도는 사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환율이 바닥권에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내수 업체들, 특히나 음식료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율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수학 분석이라고 아마 마케팅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들을 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강점부터 볼게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었던 바이오 부문 있죠. 꾸준하게 R&D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킨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더라도 안전판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육류 소비라든지 라이신 수요의 증대가 나타나고 있고 브랜드 인지도도 꾸준하게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죠. 오퍼튜니티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가공식품 부분은 꾸준하게 연평균 19%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를 꾸준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컨디션 헛개수 뭐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약점을 좀 같이 보고 리스크 요인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리스크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 매출 비중이 원재료죠. 소재 부분에 이 의존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등락에 따라서 너무 주가도 마찬가지고 이익률도 많이 좌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시세에 따라 수익폭이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부분들은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보면 지금 가공식품 시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뚜기라든지 청정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상 같은 기업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트렌드도 꾸준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경쟁력 있는 또 다른 신성장 동력을 찾는가가 또 다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토리텔링 시간에서요, CJ제일제당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대상이라는 기업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이때까지 저점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신규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CJ제일제당의 경우는 이제 조금씩 이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 내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